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사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금 이게 사실은 오래된 이슈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됩니다. 네. 예, 문재인 정부 때 안 한 후과를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치르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촛불혁명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개혁 정책들을 했었어야 됐는데 안 한 후과를 지금 이렇게 치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또 이거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시고, 이 문제는 진짜 언론 노조에서 세게 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방송법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은 일단 여야 협의가 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식의 뭐 거부권 정국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권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한 비난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프레임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드는 생각이, 만약에 그 지금 언론 노조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 여당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조그만 진전이라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완결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축소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보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또한 이제 정권이 또한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장치들이 확보된다라고 하면, 꼭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은 진전이라도 이루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 네. 여당이 대안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맞습니다. 계속 법안 이후에도 대안은 있으면 언제든 토론할 여지가 있다. 지금 뭐 맞습니다. 단체들 갖고 예, 예.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진심이라고 하면 네. 충분히 토론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핑계로 삼는 거고, 청문회 때도 보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방송법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 노조의 장악을 바꿔야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버려요. 네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뭐 법 개정이 아니라 언론노조 조합원 탈퇴시켜갖고 언론노조 영향력을 줄이는 것밖에 없는 식으로 자기들이 몰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건 사실 이 해법이 아니잖아요. 저희 뭐 기존 지금 국회에 나온 방송법 개정안도 그렇고, 뭐 과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냈던 안들 폭넓게 좀 당장 협의체 만들어서 네. 그 안에서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 반대만 하고 결국 기존 법안 이용해서 MBC까지 장악하려다가 이번에 제동이 걸렸다고 하면, 그럼 당장 국힘 대안이 뭔지부터 따져서 좀 협의를 좀 진행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 하여간 지금 어찌됐든 좀 그 상당히 그 두 위원장님께서 지금 뭐 들으신 대로 이분들이 과격한 분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제 중도적 입장에서 여당이나 정부에서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타협점을 만들자. 그리고 효능감 있게 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러저러한 연구단체들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판단한다면 조정할 수 있다.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건데, 제 걱정입니다. 그 이준숙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MBC는 내부에서는 안 되고 사담 후세인처럼 외부의 힘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KBS2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민영화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민영화인 건데요. 이 공영방송 민영화에 이렇게 매달리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뉴라이트가 장악했던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속돼 왔던 건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넘어야 되느냐. YTN은 이미 유지는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과 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1공영 다민영이잖아요. 그러니까 1공영 KBS고 나머지는 다 민영화시키자. 근데 왜 민영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영이 많다? 뭐 그건 나라마다의 약간 차이는 있을 거고, 공영이 많으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적인 소유 구조와 이제 자체적인 매출을 발생하는 수익 구조, 이것이 이번 국면에서 공영성의 역할을 정말 제일 잘할 수 있는 MBC의 특수한 상황이 오히려 공영성을 잘 발현하게 된 거거든요. KBS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 SBS처럼 태양이라는 자본이 지금 흔들리니까 정권의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구조. 이런 것이
각각의 단점을 MBC의 구조가 사실 만회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뭐 신뢰도 1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 지금의 구조를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민영화를 계속 얘기하는 건 자본에 굴복을 시켜서 영구적으로 방송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방송장을 외주화라고 우리 YTN 지부장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결국은 장악을 하기 위한 민영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뭔가 공적인 자본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자본한테 맡겨서 권력의 힘과 자본의 힘까지 해서 내부에서 바른 말 못하도록 하게 하는 민영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국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민영화다. 그래서 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거치면서 이제 소위 지금 보수 세력 네.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예전에는 공영방송을 사장 바꾸고 임원진 바꿔가지고 장악을 하면 자기네들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또 정권 바뀌니까 안 그렇더라. 얘네들은 장악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없애야 돼. 아. 그래서 이제 민영화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정권 초기부터 계속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뭐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방송이라는 것이 언론이 아니에요. 언론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방송 그냥 서비스예요, 서비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네. 아니 왜 공공 영역에서 해야 돼? 그냥 민영화 시켜가지고 자본 시장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이거를 공용으로 놔둬야 돼? 이러한 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있는 것 같아요. 뭐 CNN 봐 잘 되잖아. 네, 이런 그런 거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보면은 이제 방송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106 다민영이라는 뭐 이런 것을 만들어내신 분들도 방송 자체를 서비스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분들의 방송에 대한 시각 굉장히 좀 영미식 시각인 네, 것 네, 같고. 네.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방송법 자체가 대륙법이라고 하는 독일 쪽에 네. 예, 예. 그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독일의 근간을 두는 거는 전파라고 하는 공공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방송이 공공성이 있고 공적 책임을 해야 된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깨부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쓰고 있는 전파 자체가 방송이 뭐 더 이상 지상파가 필요 있냐라고 하면서 그 주파수를 민간에 매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야, 예. 최극단까지 밀어붙이면 네네. 뭐 그래서 저는 이런 민영화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상파 방송은 적어도 공공재라는 전파를 쓰기 때문에 이런 지상파 방송에 있어서의 공공성은 좀 지켜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뭐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끝으로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MBC는 볼 게 많아졌어요. 아까 저기 댓글 보니까 저는 뉴스사이킥도 봅니다. 네. 제가 정말 재밌는 네, 게 아주, 뭐냐면 네. 저희 댓글창에 네. 서로 막 인사하세요. 네. 서로 막 인사하시다가 뭐 누구님 이따가 뉴스사이킥에서 만나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이게 정이 넘치는 네. 애청자 댓글창을 볼 때마다 제가 보면서 뭐 참 이게 아마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막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막 치열하게 논쟁하기도 하고 치열하게 때로는 막 서로 인사도 주고받으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MBC는 유튜브도 수익이 굉장히 높고 시청률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시청률 그다음에 신뢰도 뭐, 영향력 뭐 이런 게 되게 되는 반면 박민의 KBS 이후에 KBS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동접자가 확 떨어졌죠. 충격적이에요. 예, 제가 과거에 뭐 KBS 라디오도 출연하고 텔레비전도 출연했을 때 잘 나갔거든요. 예, 그랬는데 최근에 충격적. 이거 배임 아닙니까, 박민 사장? 저희가 박민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소송을 많이 했는데 네. 배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법률상으로 배임에 성립을 하는 거는 정말 다르구나. 이게 사실상의 배임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상의 우리가 배임. 사실상의 배임이라고 하는 거는 예. 마음속에서 처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떨어뜨려 놓고 네. 수익 구조가 약화된다고 구조 조정을 하는 그 맞아요. TBS 사례는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TBS 경쟁력 완전히 다 무너뜨려 놓고 어렵게 네. 만들어서 직원들 내보내고 좀 KBS도 뭐 무급휴직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 그 광고주들이 단순히 프로그램만 보고 물론 프로그램이 좋지만 중요하지만 프로그램만 보고 광고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네. 채널 이미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박민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수신료 분리 고지가 좀 늦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광고 수입이 확 떨어지고 있어요. 이 광고 수입이 확 그것도 떨어지는 이상하네요, 거를 진짜. 근데 왜 이거를- 권력에 아첨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재벌들이 할 수도 KBS 있는- 밀어줄 줄 알았는데 MBC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뭐 그러면서도 사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제작자들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못 만들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아우, 진짜. 아니, 저는 이게 사장이 그러면은 제작자들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요. 경영진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는 안 하고 수신료 박살나는 날 제주도에 가서 하하호 하하호. 폭탄주 마시고 있고 폭탄주 먹고. 그렇게 기미가요 틀고 기적의 시작 틀고 결산에서 그런 태도 보이면서 네. KBS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이라고 했던 KBS의 예. 이미지를 깎아 먹고 있는 게 누구냐? 예. 저희들 어제 성명에 예. 제목이 이겁니다. 예. 결산한 결과는 예. 박민의 네, 사태다. 결산이다. 결산을 결산한 결과는 박민의 사태다. 박민의 사태만이 결산을 끝내는 그렇죠. 종결할 수 있는 길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예, 지금 뭐 내려올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박민도 내려와야 되고 또 저분도 또 내려와야 되고 그 동등점이 있으니 정신 좀 차렸으면 폭탄주네 좋겠어요. 폭탄주. 그러니까 이 정부는 왜 이렇게 술 먹는 사람이 많아요? 뭐 이진숙, 뭐 박민, 윤. 대통령 요새 뭐 술을 줄이셨다고 막 기사도 아니, 나오고. 화 다시 낸대. 아, 네, 그래요? 정치부 아. 기자들 아니, 근데 저희가 술 안 마신다는 게 기사로 나오는 것도 저는 진짜 웃겨요. 너무 아니 대통령이 술을 먹고 이게 정말 그것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정말 진짜 진짜 정말 진짜 너무 창피하다. 네,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까지 한 순간에 추락할 수 있구나. 정말 국민 여러분 우리 투표 잘합시다. 똑바로 투표.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이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그래야죠. 해야 됩니다. 예, 현장을 정말 땀띠나게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사실 보도하면서 어떤 방향이 우리에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열심히 고맙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